안녕하세요. 꿀돈입니다. 지금 바로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식이 3%, 5% 오르면 얼른 팔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20%, 30%가 찍혀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끝까지 버티신 분 계십니까? 두 손 다 드셔도 됩니다. 이게 인간의 뇌가 주식에서 돈을 잃도록 설계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면 빨리 팔고 손실이 나면 절대 못 파는 이 패턴. 오늘 꿀돈이가 이 패턴의 정체를 파헤치고 손절과 익절을 하나로 묶은 기계적 매도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은 짧게 끊고 손실은 길게 안고 가는지 심리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둘째,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경고한 계좌 파괴의 패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수익이 났을 때 최대한 끌고 가다가 파는 법과 손실이 났을 때 과감히 자르는 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황 A입니다. 100% 확률로 50만 원을 받습니다. 상황 B입니다. 50% 확률로 100만 원을 받고 50% 확률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수학적으로 두 상황의 기대값은 똑같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 A를 선택합니다. 확실한 이익 앞에서 인간은 안전을 선택합니다. 주식이 조금 오르면 빨리 팝니다. 더 오를 수 있는데도 확실한 수익을 잠그고 싶은 겁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상황 C입니다. 100% 확률로 50만 원을 잃습니다. 상황 D입니다. 50% 확률로 100만 원을 잃고 50% 확률로 한 푼도 안 잃습니다. 역시 기대값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 상황 D를 선택합니다. 확실한 손실을 피하려고 도박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식이 마이너스가 나도 팔지 않습니다. 팔면 손실이 확정되니까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버팁니다. 이 두 가지 실험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 앞에서는 너무 빨리 팔고 손실 앞에서는 절대 못 파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을 학문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그의 발견이 경제학의 근본을 뒤흔들었다는 뜻입니다.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1979년 전망이론을 발표하면서 이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에서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이득과 손실의 크기가 같아도 심리적 무게가 다릅니다. 손실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것이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이 주식시장에서 처분 효과라는 이름의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수익난 종목은 빨리 팔고 손실난 종목은 오래 들고 있는 패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에는 손실 종목만 쌓입니다. 수익난 좋은 종목은 이미 팔렸고 손실난 나쁜 종목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처분 효과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입니다. 월가의 영웅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1,800만 달러였던 펀드 자산을 13년 만에 140억 달러로 키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약 29%입니다. 그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익난 종목을 팔아 손실난 종목에 물타기 하는 것은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계좌를 정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즉 수익나는 종목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말라 죽어가는 잡초, 즉 손실난 종목에 붓습니다. 언젠가 이 잡초가 꽃처럼 피어나길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잡초는 잡초입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장미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꽃은 이미 꺾어버렸습니다. 정원에는 잡초만 가득 남습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투자해도 계좌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원칙 없는 물타기입니다. 손실난 종목에 더 사는 물타기를 하면 그 종목에 묶이는 자금이 늘어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쓸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타기한 종목이 계속 하락하면
손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30만 원짜리 주식이 20만 원이 됐을 때 팔았으면 1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거기서 물타기를 해서 20만 원에 한 주 더 샀는데 10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총 30만 원 손실입니다. 물을 준 만큼 잡초가 더 자란 겁니다. 원칙 없는 물타기는 대응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시장이 내 기도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전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전만 오면 팔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시장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전혀 모릅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내가 7만 원에 샀는지 10만 원에 샀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입니다. 본전에 집착하는 순간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기회 비용을 날려버립니다. 주식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불린 종목에 묶인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의 정체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 처분 효과를 만들고 처분 효과가 잡초밭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원칙 없는 물타기와 본전 집착이 더해지면서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매수보다 매도를 먼저 설계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주식을 사기 전에 이미 팔 시점을 정해둡니다. 매도는 내 실력을 증명하는 자존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는 보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의 익절 원칙과 손실이 났을 때의 손절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수익이 났을 때 파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손실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더 이상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익은 천장이 없습니다. 10% 올랐는데 2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20% 올랐는데 5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팔면 더 큰 수익을 놓칩니다.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고점에서 무너질 때 수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의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을 때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오르는 동안은 팔지 않는다. 천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오르는 동안은 끌고 갑니다. 10% 올랐다고 팔지 않습니다. 20% 올랐다고 팔지 않습니다. 계속 오르면 계속 들고 갑니다. 대신 딱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팝니다. 고점에서 일정 퍼센트 이상 빠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5만 원에 산 주식이 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60% 수익입니다. 여기서 팔지 않습니다. 아직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만 원을 고점으로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7만 2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8만 원에서 10% 하락입니다. 이 순간 팝니다. 5만 원 대비 7만 2천 원. 44% 수익으로 마감합니다. 고점에서 완벽히 팔진 못했지만 60% 수익 중 44%를 지켜낸 겁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수익의 천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르는 동안 계속 들고 갑니다. 그러다 추세가 꺾이는 신호, 즉 고점에서 일정 비율 하락이 오면 그때 팝니다. 그런데 고점이 어딘지 어떻게 추적하냐고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내 기준가를 갱신합니다. 8만 원이 고점이었다가 9만 원이 되면 새로운 고점은 9만 원입니다. 기준가가 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기준가도 계속 따라 올라갑니다. 이것이 트레일링 스톱, 추적 매도 기준입니다. 오르는 추세를 따라가다가 고점에서 일정 비율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자동으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매도 기준도 같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최대한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해서 팔 것인지는 개인의 상황과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 투자라면 5%로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면 15%에서 20%로 여유롭게 잡고 변동성을 견딜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성장주라면 기준을 더 넓게 잡아야 중간에 잘리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낮은 배당주라면 기준을 좁게 잡아도 됩니다. 본인의 투자 목적, 종목 특성, 심리적 허용 범위를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십시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했으면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이 방법의 한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잠깐 10%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팔았다면 그 이후 추가 상승을 놓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고점 매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고점보다 조금 낮게 팔더라도 수익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점에서 완벽하게 팔겠다는 욕심이 결국 하락 추세를 타다가 수익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를 만듭니다. 44% 수익을 들고 나오는 것이 60%를 노리다가 10% 수익으로 끝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수익 원칙을 이해하셨다면 손절 원칙은 훨씬 간단합니다. 손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팝니다. 왜 작을 때 잘라야 하냐고요? 수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 손실에서 손절하면 원금을 회복하는데 11.1%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아직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0% 손실이 나면 원금 회복에 42.9% 수익이 필요합니다. 50% 손실이 나면 100%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2배가 돼야 본전입니다. 손실이 클수록 회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작은 손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손절 기준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10%를 기준으로 삼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분이라면 5%로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 가치를 믿는다면 15%에서 20%로 여유롭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은 기준을 넓게, 안정적인 종목은 좁게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무조건 지키는 것입니다. 기준이 5%든 20%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이 왜 어렵냐고요? 카너먼이 증명한 손실 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손절 기준에 도달하면 온몸이 거부합니다.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그렇듯.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어제 손절하겠다고 결심했어도 오늘 아침 주가가 조금 오르면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게 됩니다. 이 의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시스템화입니다. HTS 주식 거래 프로그램의 자동 매도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설정하십시오. 첫째, 지정과 주문입니다. 주가가 손절 기준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 자동으로 팔리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에 샀고 손절 기준이 10%라면 4만 5천 원에 자동 매도를 설정합니다. 둘째, 트레일링 스톱입니다. 수익이 나고 있을 때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매도 기준가도 자동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고점 대비 일정 비율 아래로 내려오면 자동으로 팔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익 났을 때의 원칙을 기계가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미리 설정해두면 내가 차트를 24시간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가 자리를 비워도 원칙이 지켜집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돈은 머리가 아니라 감정을 제거한 시스템에서 벌어들입니다. 물론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급등락할 때 자동 매도가 원치 않는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링 스톱 기능은 증권사마다 제공 여부가 다릅니다. 내가 쓰는 증권사 HTS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을 100% 믿되 정기적으로 내 설정이 맞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각 종목마다 두 가지 숫자를 써보십시오. 익절 기준과 손절 기준입니다. 이 숫자가 없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지금 방향타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안에 그 숫자를 정하십시오. 기준을 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투자 스타일, 종목의 변동성, 심리적 허용, 범위를 함께 고려하십시오. 같은 계좌 안에서도 종목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종목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했다면 HTS의 자동 매도로 설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내 기준대로 팔렸는데 그 뒤에 더 오르면 억울합니다. 손절했는데 그 뒤에 반등하면 분합니다. 이 감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매번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결정을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옳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피터 린치가 13년 동안 연평균 29%를 달성한 이유도 탁월한 종목 선택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실난 종목은 과감히 잘라내고 수익 나는 종목은 원칙대로 끌고 가는 시스템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꽃을 살리고 잡초를 뽑는 것, 이게 기계적 매도 시스템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100만 원의 이익보다 100만 원의 손실을 2배에서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이 손실 회피 편향이 처분 효과를 만들고 계좌를 잡초밭으로 만듭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매수 전에 매도 원칙을 먼저 설계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오르는 동안 끌고 가다가 고점에서 일정 비율 하락 시 팝니다. 손실이 났을 때는 내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팝니다. 수익과 손절의 기준 퍼센트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 종목 특성, 심리적 허용 범위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칙을 HTS 자동 매도로 시스템화해서 감정을 제거하십시오. 본능을 거슬러 기계처럼 매도할 줄 아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계좌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꽃을 심으십시오. 원칙을 지키는 매도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완성할 최후의 안전벨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꿀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그날까지 꿀돈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십시오.